자, 오늘은 금융 차트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퍼즐,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복잡하게 얽힌 차트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냥 보기에는 무작위적인 소음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우리한테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 신호를 해독하려면요, 먼저 이 복잡한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바로 이동평균선이죠.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차트 위에 그어진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쭉 이어서 보여주면서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짜 큰 흐름, 그러니까 추세를 우리 눈에 딱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원본 자료에서 비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들었는데요. 이동평균선이 꼭 자동차 서스펜션 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가격의 충격을 싹 흡수해서 우리가 갈 길을 더 부드럽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주 딱 맞는 비유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완충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단계 가격들을 싹 걸러내고 나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큰 그림, 바로 이 명확한 추세선이 드러나잖아요. 이동평균선에는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좀 느긋하고 묵직한 단순 이동평균 SMA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빠릿빠릿하고 민첩한 지수 이동평균 EMA입니다. SMA는 모든 과거 데이터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길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는데 좋고요. 반면에 EMA는 최신 정보가 제일 중요해 하면서 최근 가격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둬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화를 포착하는데 아주 빠르죠. 그러니까 안정성이냐 아니면 속도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도구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시장의 추세가 명확할 때 어떤 고전적인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골든크로스와 데스크로스. 왼쪽 그림처럼 단기선이 장기선을 힘차게 뚫고 올라가는 게 바로 골든크로스인데요. 이건 이제 상승장 시작이라는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의 데스크로스는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단기선이 아래로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여겨집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위든 아래든 방향만 확실하면 이런 신호들이 정말 유용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차트 기억나세요? 선들이 깔끔하게 교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스파게티 면처럼 서로 뒤엉켜버릴 때, 그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주제, 얽힘 현상이 등장합니다. 이동평균선 얽힘 현상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한데 모여서 아주 좁은 뜰을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이건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완전히 잃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얽힘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지루한 횡보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스프링을 꽉 눌러서 응축시키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곧 아주 큰 움직임이 터져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거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놀랍게도 이 얽힘 현상은 바로 카오스 이론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네, 과학 이론 말이에요. 시장이 무질서해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단계, 바로 카오스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카오스라는 강력한 과학적 개념이 대체 시장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오스 이론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이 말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혼란 속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송이 결정처럼 스스로 반복되는 패턴, 즉 프랙탈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바로 이 복잡계 시스템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죠? 우리가 봤던 그 복잡한 얽힘 현상은
그냥 혼란이 아니었어요. 시장의 다음 방향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일종의 과도기, 바로 카오스 영역이었던 겁니다. 모든 게 압축되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마침내 한 방향으로 폭발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이 패턴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혼돈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3단계 생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 혼돈 속에서도 반복되는 미세한 패턴, 그 프랙탈 구조를 찾아내려고 노력해라. 둘째, 변동성이 크고 거짓 신호가 많으니까 섣불리 베팅하지 말고 포지션 크기를 줄여서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조급해하지 말고 이 혼돈이 끝나고 명확한 추세가 나타나는 바로 그 탈출의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카오스 영역에서는 수익을 쫓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와 손실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렌즈를 하나 갖게 되셨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차트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저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즉 거대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겠습니까?